이 차트 분석은 어설프게 하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어설프게 겉핥기식으로 하시게 되면 분명 손실만 늘어나게 되실 겁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시고 직접 차트를 보시면서 그때 배운 게 이거구나,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구나 하시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트러스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에그빅 거래를 진행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만한 차트 분석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추세 분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분명 아는 만큼 보이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저희 트러스점에서 알려드리는 모든 정보들을 차근차근 익히시게 되면 시장의 흐름과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정확하게 예측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추세 분석에 대한 내용은 차트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회원님께서 실제 거래를 하실 때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세 분석은 이동평균선 및 거래량 분석과 함께 주가 분석 기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으로 기본적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차트에서 가격은 일정 기간 동안 추세를 형성하면서 움직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주가의 속성을 우리는 이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 추세 분석인 겁니다. 사실 이건 차트의 추세선을 그려보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차트를 보실 때 제멋대로 마구잡이식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추세선을 그려보면 상승, 하락, 횡보, 어떤 하나의 추세선을 따라서 차트가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를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 자동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차트 툴을 이용해 가지고 그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추세라는 것은 한번 형성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되는 것이 보통인데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른 방향으로 분명히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승 추세선이 확인되는 시점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상승 추세의 반전이 예측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도를 하게 되면서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 문제, 그럼 도대체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지금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그림을 보시면 3개의 추세선이 보이실 겁니다. 우선 이 상승 추세선은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질 때 의미 있는 2개 이상의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 되고요. 하락 추세선은 반대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질 때 의미 있는 2개 이상의 고점을 연결해서 쭉 그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횡보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이 큰 차이 없이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를 말하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각각 연결해서 쭉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세선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운동 상태의 모든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계속 운동한다. 당연히 아시죠? 추가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새로운 세력이 끼어들지 않는 한 같은 방향으로 추세가 지속된다고 보통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추세선을 그릴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바로 고가와 저가입니다. 캔들의 꼬리도 주가가 움직인 흔적이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곧 뒤에서 다룰 추세의 이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종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신뢰도가 더 높다는 것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추세대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과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 평행한 상태로 움직이면서 어떤 하나의 채널을 형성할 때 이걸 바로 추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랑 평행하게 형성이 되면 이 부분을 통째로 추세대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이 추세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주가는 추세대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밴드 상단에서는 저항을 맞을 것을 예상하고 당연히 매도를 진입하게 되는 거고, 밴드 하단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당연히 매수를 진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추세 분석을 이용해가지고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회원분들의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이 추세 분석을 이용한 매매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 두 번째,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 세 번째, 추세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매매 방법. 네 번째, 최소 목표치를 이용한 매매 방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세 번째에 있는 추세선의 기울기를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가파르다는 기준은 45도를 기준으로 직각에 가까울수록 가파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제는 추세의 방향은 유지가 되는 중에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경우와 완만해지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울기가 이전 추세보다 가팔라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곧 추세 이탈이 발생을 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완만하게 오르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 라는 말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이건 곧 추세의 전환이 발생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수 세력들이 쭉 매집해온 물량들을 털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냥 개미 털기에 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승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되면 매도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시다가 그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매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고점에서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후다닥 매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완만한 상승 추세가 가파른 추세로 바뀌는 초입에서는 단타로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락 추세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발동하게 되면서 투매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고려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는데 하지만 완만한 하락 추세에서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초입은 단기적인 매도 시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올바른 분석입니다. 추세의 기울기가 이전 추세보다 완만해지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조만간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만한 추세가 이어지면 투자자들은 현재 이 추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추세가 가팔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수익이 발생됐다고 해서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보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로 되돌림 비율과 피보나치 개수의 조정 비율, 개의 이론 등이 있는데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관련 서적을 한번 찾아보시면 세부적으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기울기 끝!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번엔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추세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상승 추세선은 이 선까지 내려오면 다시 매수 세력에 의해 상승해서 지지가 되는 거니까 이 상승 추세선은 지지선이 되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화면에 A, B, C, D 포인트 보이시죠? 이때 매수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끝없이 상승만 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상승 추세이던 가격이 추세선을 뚫고 하향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선적으로 매도를 예측해봐야 하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지금 지지선이라는 것이 무너진 상태이고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로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추세선을 살짝 벗어났다가 다시 추세선을 따라 상승을 이어가는 페이크도 출현합니다. 하지만 이런 페이크는 단기간 안에 복귀하는 경우에만 페이크로 보셔야 하는 거지 이건 무조건 페이크야 하고 매도를 안 하시고 매수로 줄타시다가 줄매도에 당하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하락 추세 때는 반대가 되겠죠. 가격이 이 선까지 오르면 매도 세력의 매물에 막혀가지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니까 이 하락 추세선은 저항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락 추세에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이 A, B, C, D 포인트에 닿을 때마다 매도를 해야 하겠죠. 제가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단기 수익을 얻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이라도 바뀌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에그빅과 같은 옵션 트레이딩에서는 하락 추세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 포인트를 잡아내신다면 반대로 수익을 얻게 되는 포인트겠죠? 자, 근데 가격이라는 건 그 속성상 언젠가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이 추세선을 상향으로 뚫고 돌파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때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겠죠. 자, 그럼 다음은 일정 기간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때, 즉 횡보 추세에서의 매매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횡보를 하는 이유는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이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간단하겠죠. 횡보를 하는 동안에는 관망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가격이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차트에서 시그널을 주지 않는데 투자자가 성급하게 결정을 해버리는 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관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았을 때 그때 다시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추세선들은 길면 길수록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 수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세력과 계속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싸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가격대를 바로 저항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상 이 저항선에 닿게 되면 가격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맞습니다. 당연히 매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다 보면 매수 세력의 힘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저항선이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놀랍게도 기존의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포지션은 당연히 매수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높은 가격에 매도한 투자자들은 가격이 다시 싸졌으니까 지금 엄청 싼데? 지금 사야겠다. 이렇게 매수하려는 욕구가 막 끌어오르겠죠. 그럼 떨어진 가격의 매수 세력들이 다시 들러붙어가지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가격대를 지지한다고 해서 지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지선에 닿게 되면 상승이 예상되니까 당연히 매수. 간단하죠? 자, 그럼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이 되는 것처럼 지지선에서 지지를 못 받고 하락으로 뚫어버린다면 기존의 지지선은 반대로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지지와 저항만 잘 활용을 하셔도 수익을 극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최소 목표치를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소 목표치라는 말이 뭐냐면 추세선을 이탈한 주가의 최소 변동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 목표치를 이용한다라는 말은 추세선을 이탈한 경우에 예상되는 변동폭을 계산해가지고 예상되는 가격을 미리 설정해두고 투자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판단하기보다는 투자에 참고를 한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횡보 추세선 이탈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횡보 추세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횡보 구간의 길이, 즉 A만큼이나 상승 혹은 하락을 한다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세의 전환이 생기게 되면 수익이 훨씬 커지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는 이 추세대의 폭만큼 상승 혹은 하락이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추세 분석에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시다 보면 길게 장기적으로 그려지는 추세가 있기도 하고 짧게 나타났다가 수시로 방향이 바뀌는 소추세라고 불리는 추세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추세 변동에 따라 매번 매매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지표들, MACD나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을 동시에 활용을 하시게 되면 한계점을 쉽게 보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간단합니다. 각각의 보완해주는 지표들이 말해주는 신호와 추세 분석의 신호가 같다 라는 게 포착이 되면 해당 타점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표와 추세 분석의 시그널이 다르다? 그럼 거래 진입을 멈추시고 관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오늘은 추세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런 원칙들을 충분히 몸에 익히시고 실전에서 잘 응용을 하시게 되면 실격률도 줄일 수가 있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만족을 모르는 지나친 욕심 때문이겠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트러스트점 회원님들께서는 트레이딩 전에 투자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시고 그 원칙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 분석은 어설프게 하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어설프게 겉핥기식으로 하시게 되면 분명 손실만 늘어나게 되실 겁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시고 직접 차트를 보시면서 그때 배운 게 이거구나,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구나 하시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100% 완벽한 분석 기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 기법들을 배우고 실전 투자에 응용을 하는 것은 수많은 정보를 아는 것,
그 이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본문에 나와 있는 트러스트점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트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